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방흡입 의학정보쇼 라인을 잡아라 라잡TV 김대겸 부부영원장입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지방흡입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방흡입 상담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베스트 7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생리와 지방흡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지방이 있던 부위에 지방이 빠지게 될 경우 피부 처짐과 탄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피부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실제로 그게 더 좋아지지는 않는데요. 보통 평균적인 부분들은 사실 지방 흡입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탄탄한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분들이 지방 흡입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 탄력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방 흡입하고 나서 피부 밑에 조직을 건드려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지방이 빠진 만큼 정도는 피부가 달라붙는 효과를 오히려 느낄 수 있고요. 탄력이 떨어지거나 처지거나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방 흡입도 수술이죠.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가 꼭 필요하고요. 절개를 하면 상처를 내게 되고 절개를 하면 상처의 흉터는 꼭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할 때 불가피하게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주로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배의 경우에는 속옷 안에 들어가는 비키니 라인 쪽하고 그리고 허벅지는 속옷으로 가려지는 곳과 엉덩이 밑에 절개 위치, 그 다음에 종아리도 발목 쪽으로 절개를 해서 잘 보이지 않게 수술을 합니다. 다만 역시나 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요. 보이는 곳에 절개를 하는 것은 그 부위의 지방을 꼭 흡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요. 좀 드러나는 곳에 지방 흡입을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절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키가 크신 분들도 사실 수술할 수 있게 특별히 고안된 긴 캐뉼라를 쓰는데 그걸 씀으로 인해서 속옷 안으로 절개를 숨길 수 있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디테일인데 그런 노력을 좀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를 하게 되고 절개를 하면 흉터가 생기죠. 근데 지방 흡입해서 난 절개는 그 주위에 조그맣게 색이 변색이 되고 꼬맨 상처가 점점 옅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실제로는 한 6개월 정도에 거의 없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피부 밑에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뭉침 현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일어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피부가 얇은 곳이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아랫배, 허벅지 안쪽 같은 피부가 얇은 부위에 피부가 많이 뭉쳐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수술 후에 한 2주, 3주 정도 되면 아주 단단해서 뭔가 돌덩이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넘어가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되고요. 대개는 그 정도 되면 아 이제 풀리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시게 되는데 조금 더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단하게 뭉쳤던 시기가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지방 흡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피부가 그만큼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량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그런 현상을 오래 겪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뭉침 현상은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부작용이 아닙니다. 걱정하실 현상이 아니죠. 많이들 물어보시는 일상생활. 일상생활은 다음날부터 사실 가능합니다.
당일은 안 되는 것은 당일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아침에 수술하셨어도 사실 저녁 때까지 좀 어지럽습니다. 그날은 절대 스케줄을 안 잡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시고요. 다음날 우리 직원들 나와서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전혀 지장이 없고요. 하지만 불편감은 있습니다. 통증 어느 정도는 있고요. 일상생활을 하시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프시더라도 일상생활 빨리 복귀하시는 게 사실은 옳고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정도 되면 당기는 것이 좀 남아있더라도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시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보내드립니다. 압박복을 입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사실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압박복을 입지 않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압박복을 권하는 이유는 수술 당일날 지혈을 하려면, 그러면 압박복을 입지 않게 되면 뭔가 감아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 할 때 불편하실 수 있는 상태로 사실 붕대를 감아놓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압박복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야말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압박복을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는 것이, 우리가 움직일 때 피부가 따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아프게 되는데 압박복이 그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할 수 있고 움직이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압박복이 잡아주거든요. 초기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박복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실은 그렇게 고르게 압박을 해줌으로써 건과 붓기 그런 거의 개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입는 것을 보내드리고요. 아무리 길어도 한 2달 이내에는 압박복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지방 흡입 안전한가 많이 물어보십니다. 14년 동안 지방 흡입을 하면서 지방 흡입으로 문제가 됐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에서도 보이죠. 지방 흡입 중에 위험한 것은 사실 마취 때문에 의한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마취는 문제가 안 될 경우 수술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한다면 한 번쯤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수술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방 흡입 수술하기 전에 수면 마취 들어가고 마취 중에 지방 흡입 수술하고 마취를 깨면 되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이라면 당연히 있어야죠. 어떠셨나요? 오늘 지방 흡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베스트 7 질문을 뽑아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시고요. 안녕!